생각보다 조용하다 싶더니 역시나 큰 게 하나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생방송 중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향해 강력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자도 당황할 만큼의 직격탄이었는데 대통령실은 얼마나 맞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방송은 송출된 후였습니다. 뉴스앤드토크를 운영하면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대상에 저희 뉴스앤드토크였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끝까지 올바른 목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재개 움직임에 대해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나오거나 공개활동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16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 여사의 최근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 야단에서 비판이 많다는 진행자 질문에 김 여사가 지금은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악의적으로 본다며 따라서 공개활동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포대교 순찰 장애아동 지원센터 봉사활동 등 공개활동 폭을 넓히고 있죠. 홍 시장은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옳기에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참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제2부속실도 설치되면 더 열심히 활동할 것 같다. 그럼 누가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냐고 묻자 홍 시장은 조언할 참모가 없을 것이니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엔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며 조언도 하지 않겠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즉 공개 행보를 막지 못하는 건 윤석열 탓이라고 직격한 것입니다. 이미 민심은 등을 돌린 지 오래 아니겠습니까? 한가위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3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전국 평균 국정 긍정률은 최저 기록을 경신해 20%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낮다는 것이고 이제 더 낮아지면 20% 선이 무너져 10%대가 됩니다. 직전 9월 이후에 23%였다가 3%포인트 하락해서 단기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에서 횡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고점인 7월 3주 29% 대비 9%포인트 하락해서 중기 하락세가 분명합니다. 숨 고르기 후 다시 하락한 것이라 상승 모멘텀이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호수의 텃밭이라던 대구 경북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해 35% 부정평가는 8%포인트 더 많아져 57%가 됐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22%포인트가 대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격차가 됐습니다. 이로써 한국갤럽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강원과 제주 제외하고 전국 전 지역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는 것이 됩니다. 9월 1주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으나 이제 전국에서 부정평가의 우세가 뚜렷하다는 결론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부산, 울산, 경남의 국정 긍정률은 더 기가 막힙니다. 9월 1주에 26%였던 긍정률이 9월 2주 이번 조사에서는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최하치를 기록한 겁니다. 올해 총선 전 2월 말과 3월 초 중순에 50에서 51%였던 긍정률이 반토막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보수 성향자 중 국정 긍정률도 38%로 최저치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38%는 두 번 나왔는데 올해 5월 5주와 이번 9월 2주입니다. 5월 5주 전국 평균 국정 긍정률은 그때까지 최저치인 21%였는데 보수 성향자 중 국정 긍정률의 하락이 전체 평균의 하락을 견인한 것입니다. 이번 9월 2주에도 같은 현상입니다. 보수 성향자 중 최저치 그리고 전국 평균 최저치가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표본 중 보수 성향자가 차지하는 규모에서 이상한 조짐이 감지됐습니다. 7월 1주부터 보수 성향자가 조사에서 극히 미세하게 적어지는 추세였다가 9월 2주에 반짝 회복된 겁니다.
2개월 사이에 오차 범위를 조금 넘는 정도로 보수 성향자 비율의 하락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미세하긴 하지만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보수 성향자가 오차 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다 많아졌지만 그들 중 국정 긍정률은 오히려 4%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9월 2주 조사에서 28%의 지지도를 보여 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입니다. 7월에 나타난 35%의 지지도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은 거품이 다 거쳤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직후 조사에서 30%의 지지도를 보였으나 이제 그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더 놀라운 점은 한 번 더 하락하면 민주당과의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 뚜렷한 열세를 보일 것 같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5%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번 9월 2주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도가 보수 성향자 중에서 9%포인트 하락해 60%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구 경북에서 10%포인트 60대에서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민생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중에서 14%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모든 변동은 오차 범위 이내지만 종합해보면 경기에 민감한 보수 성향자의 민심을 잃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국정 긍정률과 여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 중입니다. 그것도 보수 성향자 중에서 하락이 눈에 띕니다. 특히 국정 긍정률은 거의 벼랑 끝에 있는 듯 위태로운데 보수 성향자가 등을 돌리면 콘크리트도 모래성이 되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현재 권력에게 폴더 인사를 하듯 허리를 숙인 자세를 유지할지 민심을 살피기 위해 허리를 펴고 멀리 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원섭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공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출장조사 비판을 받으며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까지 마무리해 사실상 처분만을 앞둔 상황입니다. 김 여사가 받는 주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입니다. 세 혐의가 각각 입증되려면 모두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행위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인정돼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안이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역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다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원석 전 총재는 지난달 23일 검찰 수심위를 소집해 외부 인사가 이 사건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검찰에게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수사팀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최 목사 역시 지난달 23일 검찰에 수심위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져 오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수심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 사건으로 수심위가 두 차례나 열리는 것은 2018년 수심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인 만큼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최 목사의 혐의 유무가 김 여사의 혐의와도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두 번째 수심위의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수심이 결과까지 고려해 최종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 전 총재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의 8가지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에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이상한 부부가 대통령 자리를 끌쳐더니 이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우리 삶이 뭐가 나아졌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노닥정부 아닙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우리 사회를 위해 뉴스앤드토크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